돈도 없는 집안이랑 무슨 결혼입니까? 우리 집은 건물주예요. 박상호의 거만한 목소리가 한적한 지방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2시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평범한 일요일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집안의 첫 상견례 자리였거든요. 박상호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일부러 드러내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구레나룻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제가 이 지역에서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상호는 가슴을 쭉 펴며 건방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달 월세만 받아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도연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아내 이혜진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어른.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랐거든요. 이혜진은 56세의 나이답지 않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손가락마다는 반지들이 번쩍거렸죠. 하은 씨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혜진의 시선이 신부 측 가족들을 훑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신부 김하은은 28살의 나이에도 화장기 없는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하나만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었죠. 옆에 앉은 어머니 김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소박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액세서리 하나 없이 단순한 차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이런 식의 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게요? 박상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살면 애들 키우기 힘든데요. 특히 결혼 같은 건 말이에요. 박상호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노인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김하은의 할아버지 김영호였습니다. 78살의 고령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옷차림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에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할아버님도 참, 손녀 결혼하는 자리인데 좀 더 신경 써서 오시지. 박상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들렸죠. 김영호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천천히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시선도 그대로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박도연은 32살의 나이에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거만한 태도가 불편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죠. 대신 죄송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도 좀 말을 해봐. 박상호가 아들을 툭 쳤습니다. 네, 아버지. 도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께서 좀 직설적이셔서. 괜찮아요. 하은이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숨어 있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요. 이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는 직업이 뭐예요? 요즘 여자들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일부러 겸손하게 표현했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겸손의 미덕을 배워왔던 하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예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때 식당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낼 테니까 맘껏 주문하세요. 박상호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차피 너희는 돈이 없으니까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김선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딸의 앞날을 생각해서 꼭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김영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죠. 마치 이런 일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뭐 드실까요? 하은이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뭐든 좋다. 김영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녀에게만큼은 언제나 다정했죠. 박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돈 없는 집안 노인네는 기가 죽어 있구나. 하지만 이는 박상호의 착각이었습니다. 김영호는 기가 죽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모든 것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하객들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사돈어른, 이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꽤 유명해요. 박상호가 다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은행 직원들도 우리 보면 인사를 먼저 해요. 그래요. 김선영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표정이었죠.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도연의 부모가 이렇게 오만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음식을 주문하려는 순간 박상호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좀 봅시다. 박상호가 메뉴판을 펼치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런 동네 식당은 뭐 이렇게 비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특별 코스로 주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이예진도 남편을 따라 비싼 메뉴를 골랐습니다. 저도 같은 걸로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인데 좋은 걸 먹어야죠. 반면 신부 측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돈분들은 뭐 드실래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말고 적당한 걸로요. 박상호의 말에는 돈 없으니까 싼 거나 먹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영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는 그냥 김치찌개 정식으로 할게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참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님도 같은 걸로 드실까요? 직원이 김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죠. 박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역시 격이 다르네요. 우리는 특별 코스에 사돈분들은 김치찌개라. 박상호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 집안은 돈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 신부 쪽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도연아, 너는 뭘 먹을래? 박상호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랑 같은 걸로 할게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도연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뭐, 너까지 왜 그런 거 먹어? 우리 아들인데. 박상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김치찌개 좋아해요.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상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체면이 서지 않네. 우리 아들까지 그런 걸 먹으면. 이때 이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해할게요. 이혜진의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김선영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선영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이런 상황에서도 김영호만은 태연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죠. 할아버지. 하은이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도 상처받으셨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김영호는 손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하은이 괜찮다. 김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하은을 안심시키려는 듯 했죠. 박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역시 어른들은 분수를 아시는군요. 젊은 사람들은 좀 배워야 해요. 박상호가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김선영은 이제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서 꼭 참고 있었죠. 우리 도연이는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이혜진이 다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 과외. 돈 들어가는 건 다 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박상호가 거들었습니다. 월급도 꽤 받아요. 하은 씨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선을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은을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나빠? 박상호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 이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 부부의 특별 코스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겨 나왔죠. 반면 신부 측의 김치찌개 정식은 소박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와 기본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이혜진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역시 비싼 게 다르긴 하네요. 그러면서 신부 측 음식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쪽은 좀 심심해 보이네요. 박상호도 거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죠. 이런 곳 말고. 이 말들은 모두 신부 측을 무시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김영호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있게 드시고 있었습니다. 맛있네. 김영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맛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맛있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 평온한 노인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박상호의 거만함은 더욱 심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박상호의 자랑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요? 박상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있어요.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월세만 해도 매달 800만 원이 들어와요. 이혜진이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그 건물 임대료가 정말 괜찮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월세 수입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박상호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주택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20개 호실이 있는데 하나도 빈 곳 없이 다 차 있죠. 와, 대단하시네요. 주변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이런 반응에 더욱 우쭐해졌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건물은 박상호가 계속 자랑을 늘어놓을 때 김선영은 젓가락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상대방이 부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과시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은 씨 어머님은 어떠세요? 댁은 어디 사시는지. 이혜진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꽤 괜찮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죠. 아파트요? 몇 평 정도 되나요? 박상호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냥 살만한 정도예요. 김선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힘드시겠어요. 박상호의 말에는 동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건물 수입이 있어서 아파트값 오르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혜진이 거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건물값도 같이 오르니까 좋죠. 하은은 이런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죄송한데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하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그런 말 하지 마. 도연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 되어버렸죠. 가난하다고 해서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박상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요? 김선영이 반문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박상호가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제, 생활비 문제, 아이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돈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혜진도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박상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고생할까 봐서요. 직접적으로 신부 측이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뭐가 나빠? 사실을 말하는 건데. 박상호가 아들을 째려봤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김영호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김치찌개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호가 갑자기 김영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녀 결혼 문제인데 뭔가 의견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김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른들이 챙겨줘야죠. 박상호가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말이에요. 김영호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박상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님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요. 이혜진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됨이나 그런 것들 말이야. 김영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됨이요? 그런 건 배불리 먹고 할 소리죠. 돈도 없으면서 사람됨을 논하면 뭐해요? 이혜진도 거들었습니다. 현실을 좀 봐야죠. 하은은 이제 정말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김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오히려 박상호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돈이 중요하긴 하지. 김영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박상호는 이런 김영호의 말을 그냥 가난한 노인의 변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의 거만함은 절정에 달하려고 하고 있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상호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요? 박상호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죠. 우리 도연이는 정말 금쪽같이 키운 외동아들입니다. 박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키웠고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앞으로 이 결혼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조건이요? 김선영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네. 현실적인 조건들 말이에요. 박상호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신혼집 문제부터 봅시다. 박상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듯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집 근처에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도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하니까. 이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요. 박상호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은 우리가 일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인가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가게 운영은 우리 집 기준에 맞춰야 해요. 박상호의 말은 점점 더 일방적이 되어 갔습니다. 생활비 지출, 용돈 관리,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이 문제도 있어요. 이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손자는 당연히 우리 성을 따라야 하고 교육도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요. 잠깐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건 좀 뭐가 나빠? 박상호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너무. 너는 아직 결혼해 본 적이 없어서 몰라. 박상호가 아들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특히 경제적 격차가 있는 결혼은 더욱 그렇죠. 사돈 어른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죠. 저희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이나요? 김선영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박상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도연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혜진도 동조했습니다. 하은은 이제 정말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연이 고생할 거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저는 도연 오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런 말 하지 마. 도연이 하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은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은의 말에 박상호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신부가 스스로 위축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박상호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요. 대신 우리 조건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때 김영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라. 그 조건들이 꼭 필요한가? 당연하죠. 박상호가 김영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대는 쪽에서 조건을 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아버님도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짜는 없어요. 김영호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공짜는 없지.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영호는 잠깐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박상호가 김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김영호의 말에 박상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시 생각한다고요? 할아버님, 현실을 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양보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집안이었으면 이런 결혼 자체를 반대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죠. 하지만 김영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박상호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계산은 내가 하지. 아니에요, 할아버님. 저희가 낼게요. 박상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체면상 자신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다. 김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낼 테니까. 박상호는 속으로 우쭐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노인이 뭘 낼 수 있겠어. 그냥 체면 칠해용이겠지. 하지만 그는 곧 깨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죠. 김영호가 계산대로 향하면서 이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죠. 박상호는 김영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노인이 뭘 낼 수 있겠어. 그냥 폰만 잡는 거겠지. 이혜진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이 고집이 좀 있으시네요. 이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래요. 하은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김선영도 마찬가지로 걱정했습니다. 아버님이 괜히 체면 때문에 무리하시는 것 같았죠. 계산대에 도착한 김영고는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검은색의 심플한 카드였죠. 겉보기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산 부탁합니다. 김영호가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단말기 화면을 본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매니저는 카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완전히 변했죠. 이것이 매니저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영호에게 90도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매니저의 큰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계산대로 집중되었습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박상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혜진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죠.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지만 매니저의 다음 행동이 모든 의구심을 없애버렸습니다. 직원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매니저가 주방과 홀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김영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직원들의 인사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상호는 이제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죠. 저게 무슨... 박상호가 중얼거렸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시라고? 어느 회사 회장님이실까? 옷차림을 보면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데. 김영호는 이런 소동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매니저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하시려고 하셨는데 김영호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산만 해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아니야, 계산은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김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었거든요. 이때 박상호가 떨리는 다리로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파래져 있었죠. 저 회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박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회사의? 매니저가 박상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같이 오신 분이셨군요. 김영호 회장님이십니다. 김영호 회장님? 박상호가 되묻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 유명한 김영호 회장님? 박상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양그룹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매니저의 대답에 박상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양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박상호가 자랑하던 건물 몇 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회사였죠. 동양그룹이... 박상호가 중얼거렸지만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혜진도 남편 뒤로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깨달은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죠. 어떻게... 이혜진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신부 측 테이블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거든요. 김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억울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도연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는 여자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김영호 회장이었다니. 부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영호는 계산을 마치고 천천히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상우와 이혜진은 김영우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당황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죠. 김영우가 자리에 앉자 박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박상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공포만이 남아 있었죠. 이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혜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김영우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면? 김영우의 조용한 질문에 박상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 김영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영우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을 테니까요.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어머, 정말 몰라봤나 보네. 저렇게 평범하게 계시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박상우 부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상우는 이제 정말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박상우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김영우는 박상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죠. 몰랐다고? 네, 정말 몰랐습니다. 박상우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김영우의 질문에 박상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박상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죠. 회장님, 혹시 이 식당도 저희 그룹 계열사인 걸 아셨나요? 그래. 김영우가 의외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몰랐는데. 네, 작년에 인수됐습니다.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박상우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식당마저 김영우 회장의 것이었다니. 그리고 매니저가 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박상우 씨이신가요? 매니저가 박상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니저가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박상우 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박상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박상우 씨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 말입니다. 매니저의 말에 박상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건물들이 사실은 저희 그룹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것들이죠. 매니저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상우는 이제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건물들이 사실은 김영우 회장 그룹의 땅 위에 있었다니. 그럴 리가. 박상우가 중얼거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임대해드리고 박상우 씨께서는 건물 관리를 맡고 계신 거죠. 매니저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그룹의 위탁 관리인이신 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박상우는 정말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라고 자랑했던 그 건물들이 사실은 김영우 회장의 것이었다니. 이혜진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셈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그토록 거만하게 굴었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훨씬 위였던 것이죠. 하은아, 미안해. 도연이 하은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무례했어. 하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김선영은 그동안에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느꼈죠. 김영호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호 씨. 네, 회장님. 아까 돈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건. 박상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영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맞는 말이야. 돈은 중요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박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김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영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김영호의 말이 박상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영호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진 후 박상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혜진도 남편을 따라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느꼈죠. 그동안의 무례함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상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묻는 거야. 김영호가 박상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만약 내가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나? 박상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호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김영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중요한 거지.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김영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옳은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영호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상호 씨가 관리하고 계신 건물들 말인데. 김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박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건물 관리 계약이 취소된다면 자신의 수입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회장님, 제발. 그 건물들이 저희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이라. 아까는 그 건물들로 자랑을 하시더니 박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순을 지적당한 거였거든요. 이때 도연이 견디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김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은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과 상관없이 저는 하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결혼 저는 하은이와 꼭 할 겁니다. 도연이 박상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박상호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항상 자신의 눈치를 보던 도연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도연아. 박상호가 불러봤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괜찮아요, 도연 오빠.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김영호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좋아. 그럼 결혼 준비를 해야겠네. 김영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은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김영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리고 박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물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박상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이와 도연이의 결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김영호의 말에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김영호가 도연과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혜진도 이제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혜진이 김선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김선영은 이제서야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선영이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죠.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지. 돈이 많아도 겸손하시고.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호는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자. 김영호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상호와 이혜진은 김영호 일행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도연도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상호와 이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거든요. 며칠 후 두 집안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위한 만남이었죠. 장소는 김영호가 제안한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박상호와 이혜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사돈어른, 안녕하십니까? 박상호가 김영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영호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죠. 이혜진도 김선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돈댁,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선영은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려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도연과 하은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 김영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도연 오빠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죠.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할 생각이에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버지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 결정을 존중할게. 하은이 감동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감사해요. 도연 오빠 부모님. 김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거든요. 김영호가 박상호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박상호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건물 관리 일을 더 잘해보세요. 김영호가 격려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더 좋은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박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하세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박상호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때 김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하은이가 어려서부터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김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겸손해서 걱정이 될 때도 있었어요. 하은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렇게 가르친 게 잘한 것 같아요. 김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박상호와 이혜진은 이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김영호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어보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 하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응, 도연 오빠. 하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돈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좋은 마음은 평생 가는 재산이죠. 박상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걸 배웠습니다. 몇 달 후 도연과 하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박상호와 이혜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신부 가족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김영호는 결혼식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최고의 선물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박상호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물 관리 일도 더욱 성실하게 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겸손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하은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김영호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거든요. 하은과 도연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김영호는 평생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